게임이라는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마비노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컨셉과 독특한 시스템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었죠. 하지만 지금의 마비노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다지만 서비스 기간이 길다 보니 변경점도 많고 또 그냥 마비노기라는 게임의 존재만 아는 분들도 계실 테죠. 그래서 오늘은 마비노기란 어떤 게임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현재 만돌린 서버에 인간 엘리멘탈 나이트를 키우고 있고 류트 서버에 엘프 알케미스팅어 부캐도 있습니다. 마비노기를 처음 시작한 건 2008년. 당시 연금술사가 막 업데이트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3, 4년 정도 하다가 1년 전에 판타지 파티하고 그때 광고하던 아이돌을 좋아해서 거기에 어그로가 끌려서 복귀를 했습니다. 플레이 성향은 전투 쪽이고 글렌베르나 어려움 난이도 20장작입니다. 태고는 못 가봤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비노기는 2004년 6월 22일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올해로 딱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올림픽공원에서 20주년 판타지 파티가 개최되었었죠. 야외 행사인데 비도 오고 사람도 많고 심지어 쇼케이스 내용마저 부실한 여러모로 인상 깊은 행사였죠. 아무튼 혹시 21년도 게임 업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시작으로 리니지 M, 메이플 스토리 등 여러 게임들이 서비스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죠. 마비노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트럭 시위가 벌어지고 간담회가 열렸죠. 당시 저는 마비노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플레이 경험도 있고 해서 간담회 영상을 좀 봤었는데 솔직히 가관이었습니다. 권한이 없다며 검토하겠다는 디렉터, 보안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라는 답을 하질 않나,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짜 이게 뭔가 싶었죠.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던 마비노기. 하지만 놀랍게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간담회 당시 지적된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밀레시안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리는 데 성공했고 작년에는 엔진을 교체하는 이터니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야... 이쁘지 않습니까? 솔직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 지금 마비노기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도 나아지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밀레시안 분들이 에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마비노기하고 마비노기 영웅전은 완전 다른 게임입니다. 세계관 일부를 공유할 뿐이에요. 메이플이랑 메이플2도 다른 게임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비노기의 장르는 RPG입니다. 그리고 RPG 하면 스토리를 빼놓을 수 없죠. 마비노기의 스토리는 솔직히 하자가 많습니다. 설정 붕괴, 퀄리티 부족, 개연성 박살 등 스토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문제점들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마비노기의 스토리는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메인스트림은 챕터로 나뉘어져 있고 챕터는 또 제네레이션으로 나뉘어져 있죠. 24년 6월 기준 마지막으로 공개된 메인스트림은 G26 운명의 바람입니다. 예전에 마비노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여신강님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책 번역하는데 현실 시간으로 며칠이 걸리고 티르나 노이를 토요일에만 갈 수 있는 등 편의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만의 감성이었죠. 스토리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법 탄탄한 설정에 그냥 막연한 권성징악도 아니었고 나름의 충격적인 반전도 있었죠. 근데 이후론 다 글러먹었어요. G3 프로모션 영상을 통해 추측해보자면 원래 메인스트림을 G3까지만 기획을 했었지만 나중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 제작 후 설정이죠. 그래서인지 이후의 스토리는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설정 붕괴도 좀 있고요. 비교적 최근의 메인스트림은 좀 낫긴 한데 그렇다고 문제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토리 자체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마비노기는 메인스트림의 보상이 캐릭터의 스펙과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튜토리얼인 추억담 클리어 조건이 메인스트림이라
스토리에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캐릭터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죠. 근데 스토리 밀기가 좀 짜증나요. 스펙 낮고 속도도 느린 NPC로 던전을 돌거나 성가시기만 한 조건이 붙은 퀘스트도 있어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모로 개편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G2의 NPC 중에 프라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냥 방랑상인인 줄 알았지만 이멘마하의 참극에서 전사했다고 알려진 팔라딘 대장 리다이어가 그 정체였죠. 이걸 인게임에서 말 안 해요. 그냥 컷신으로 애들이 예보고 리다이어래.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압축을 해버렸어요. 얘네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여기서 왜 이러는 건지 몰라요. 여신강림과 운명의 바람만 더빙이 되어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나중에 꼭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는 세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투, 생활, 의장. 먼저 의장. 룩덕이라고도 하죠. 캐릭터 꾸미기. 굳이 의장을 따로 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비노기가 의장에 미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밀레시안들은 눈에 RGB 코드가 장착되어 있다. 2번 아벨린 민트요. 아벨린 리블. 아벨린 리블. 정답입니다. 그래요. 와 이게 다르구나. 밀레시안 분들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다르구나. 그래요. 3번도 다르죠? 다릅니다. 마비노기 의장은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에 지향색으로 염색을 하고 캐릭터를 세워두는 석상 문화도 존재하죠. 그렇다 보니 의장 관련 아이템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 있는 의장템은 어지간한 장비보다 비쌀 정도예요. 의장을 목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드레스룸과 경매장을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내 캐릭터를 더 이쁘게 꾸밀 수 있는지 노심초사하며 의장템을 구매할 골드를 벌기 위해 던전에 들어가죠. 특히 프로 밀레시안의 염색 능력은 정말이지 어마무시하게 뛰어납니다. 21년 당시 트럭 박히고 집을 잃은 난민 중 상당수가 로스트아크로 이주를 했었는데 마비노기 유저들을 염색 기술자라며 환영했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의장의 진심인 유저가 많아서인지 관련된 문제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지향색 비슷하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또 의장템 대부분이 키트템이에요. 인게임 경매장에서 골드로 구매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다른 유저들이 키트 까서 나온 걸 경매장에 올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있다가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얘네가 업데이트 속도가 와박 느리거든요? 근데 의장 키트는 2-3주마다 꼬박꼬박 출시해요. 제가 의장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의장 키트 낼 시간에 다른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다음은 생활입니다. 마비노기는 생활 컨텐츠의 비중이 제법 큽니다. 특히 마비노기는 던전을 돌아서 얻은 재화로 장비를 얻는 게 아니라 재화로 재료를 바꿔 먹어가지고 그 재료로 장비를 제작하는 시스템이라 전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비노기에는 유동 옵션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작을 할 때 아이템의 수치가 랜덤하게 붙습니다. 높은 수치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 세팅을 맞춰야 하죠. 무기 강화 시스템 중 에르드에 필요한 재료도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보통 생활 콘텐츠는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즐기는 보조 느낌이지만 마비노기는 생활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콘텐츠도 많고 얻는 골드도 상당하거든요. 실제로 생활만 하는 유저도 많습니다. 스킬만 봐도 양털깎기, 핸디크래프트, 요리, 천호 만들기, 블랙스미스, 포션 조제, 목공, 힐앤공학, 매직크래프트, 교역, 판타지 라이프. 일만 하다 죽으라는 거죠. 생활 컨텐츠가 난잡하고 그 양이 많긴 하지만 힐링 게임에서조차 쎄 빠지게 새마을 운동을 저지르는 한국인에겐 오히려 취향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생활과 의장이 유명한 마비노기지만 그렇다고 전투 콘텐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전투 쪽 유저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전투 콘텐츠도 광고해주세요. 감성팔이 그만하시고. 네? 예? 예전 마비노기 전투 방식은 한마디로 가위바위보였습니다. 스킬마다 상성이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스킬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
하지만 패치를 거듭하며 예전 방식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재능과 스킬이 출시되었고 22년에는 아르카나라는 시스템도 출시가 되었죠. 아르카나란 심플하게 말하자면 직업입니다. 조건을 달성하고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 있죠. 현재 전사, 사제, 마법사, 궁수 이렇게 4가지 재능의 아르카나가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마비노기의 전투는 아르카나 스킬을 기반으로 일반 재능의 스킬들은 유틸 혹은 디버프 용도로 사용하며 던전에서 몬스터를 잡는 형식입니다. 울라 던전은 몬스터의 외형과 내성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냥 후드려 패면 그만이지만 상위 던전들은 나름의 기믹도 있고 레이드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마비노기 전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도입니다. 모든 스킬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요. 취향, 효율, 비용 등의 이유로 주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론상 한 캐릭터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요. 아이템이야 바꿔 끼면 그만이고 아르카나 교체에 필요한 재화도 적으니까. 구닥다리 엔진에 버그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많긴 하지만 전투 또한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마비노기도 트럭이 한번 바뀌었어요. 원인은 심플합니다. 운영이 싸가지가 없었거든요. 대처 미흡하고 말 바꾸고 무시하고 불만이 쌓인 와중에 옆 동네에서 트럭 박치기를 하고 있으니 이때다 싶어서 트럭을 보내고 간담회를 연 겁니다. 간담회 이후 마비노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의 마비노기가 운영을 잘하느냐 묻는다면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의 디렉터님이 유저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 착하긴 해요. 24년 5월 글렌베르나 태고의 겨울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글렌베르나 던전에 새로운 난이도를 추가했죠. 23년 12월과 24년 1월에 걸쳐 G26 운명의 바람이 출시되었습니다. 민경훈 디렉터님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업데이트된 메인스트림이었죠. 23년 8월 아르카나가 추가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마법사 기반의 다크메이지, 궁술 기반의 알케믹 스팅어. 23년 1월 글렌베르나 던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23년 1월, 8월, 24년 1월, 5월. 업데이트 속도가 와방 느려요. 큼지막한 업데이트만 말씀드렸다지만 거의 반년 주기에 그마저도 아르카나랑 태고는 추가 업데이트. 신규 출시는 글렌베르나랑 운명의 바람인데 글렌은 뭐 그렇다 치고 운명의 바람은 알맹이가 없어요. 빌드업 쌓는 느낌의 스토리고 관련 스킬, 던전 아무것도 없는 깡통입니다. 그래도 실드를 좀 치자면 마비노기는 현재 이터니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체 개발이라 인력 충원도 힘들고 버그도 많은 기존의 플레이온의 엔진. 이걸 얼리얼 엔진 5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죠. 아마 이터니티 프로젝트에 인력을 집중하느냐고. 그래서 본 서버 업데이트 속도가 느릴 테죠. 아니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20주년 쇼케이스가 Q&A 제외하면 1시간에 대부분이 편의성이야. 점성술사 솔직히 잘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해서 포장해가지고. 뭐 그래도 악뮤 콜라보는 좀 기대되고 이터니티 영상이 겁나 이쁘긴 했어요. 그리고 편의성만큼은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원판이 너무 구려서 고쳐도 티가 안 날 뿐이지. 엔진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럼 그래야 돼.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데 나빠요. 이게 뭔 개소리냐 싶으실 텐데 마비노기의 전투 재능은 총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아르카나가 출시된 재능은 3개. 나머지 7재능은 딜이 안 나와요. 일부는 한정적인 상황에서 쓰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유틸이나 디버프로만 쓰일 뿐이죠. 한마디로 아르카나가 있는 재능과 없는 재능이 딜 차이가 좀 심합니다. 아르카나끼리 밸런스는 솔직히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세인트 바드는 서포터니까 제외하고 다크메이지가 1티어긴 해요. 그래도 다른 두 딜러 아르카나도 쓸만은 합니다. 애초에 엘나 알스가 구제불능이었으면 당장 저부터 당내했죠. 지금이라도 당내할까? 아르카나는 22년 여름에 처음 출시해서 23년 여름에 마법사와 궁수. 그러니 이번 여름에 랜스와 다른 재능을 출시할 줄 알았는데
아르카나는 없고 일반 재능인 점성술사가 튀어나왔더라고요. 기존의 패턴이 깨져버린 지금 앞으로 아르카나 출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용족 밸런스도 좀 문제가 많아요. 자세히 파고들면 너무 복잡해져서 간단히 말하자면 이속은 엘프가 제일 빠르고 종족 스킬은 자이언트가 제일 좋고 인간은 다재무능합니다. 진짜. 마비노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감성입니다. 그깟 감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비노기에서 느껴지는 이 낭만과 감성을 다른 어느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콘텐츠가 다양한 것도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비노기는 생활과 전투 콘텐츠 양쪽 다 볼륨이 커요. 생활만 하는 유저도 있고 전투만 하는 유저도 있고 둘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취향 따라 각각 다릅니다. 밸런스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까 밸런스 문제 있다 해놓고 이런 말 하는 게 우습긴 하지만 티어가 낮은 종족과 아르카나로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저도 인간 엘나고 인간이 다른 종족에 비해서는 이점이 적긴 하지만 세팅이 정상적이기만 하면 플레이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좀 꼬울 뿐이죠. 엘프 엘나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건 넘어가고 그리고 이걸 장점이라고 봐야 하나 싶은데 템값이 싸요. 현재 마비노기의 종결 던전은 글렌베르나 해고의 겨울입니다. 내실 같은 우수리 다 떼고 템값만 따지자면 50억 골드, 현금 약 500만원이면 충분히 1인분을 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 뉘집 개이름은 아니긴 한데 다른 RPG랑 비교해보면 싼 편에 속하긴 합니다. 이건 크롬바스 던전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버그가 진짜 엔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위치렉 억가도 있는 거고 기본 구조가 문제라서 고치지도 못해요. 언리얼밖에 답이 없습니다. 마비노기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 이건 제 인벤토리입니다. 어지럽죠? 꾸준히 편의성 관련 패치를 해주고 있고 쇼케이스에서 UI 관련 패치를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고질적인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도 난잡하고 복잡해요. 아이템 강화만 봐도 무기 정보가 한 화면에 담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부정적으로. 대표적인 걸 하나 꼽자면 마비노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여럿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장뿐만 아니라 스펙에 영향을 주는 키트들이 있어요.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과금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분이 좀 많이 나빠요. 마지막으로 마비노기는 커뮤니티 성향이 좀 짙은 게임입니다. 혼자 플레이하기 힘든 구조라 대부분의 유저가 길드에 속해 있고 애초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플레이하는 게임이에요. 그렇다 보니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리고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사람 관련 문제를 겪어보셨을 텐데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제법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 이상 게임은 마이너한 문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서 게임을 즐기고 있고 장르 불문하고 다양한 게임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죠. 그 중에서 MMORPG 장르는 안타깝게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MMORPG만의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렇고요. 마비노기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장수 MMORPG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여전히 많은 밀레시안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임을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에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비노기는 미래가 창창해요. 나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응? 이뻐. 지금이 저점입니다. 풀매수 갑시다.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끝.